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이 되어 간다. 시간이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다. 매일 아침 눈을 떠도 옆자리는 여전히 텅 비어 있고 그 자리는 이제 따뜻함이 아닌 싸늘함으로 다가온다. 처음에는 그저 출장이라도 간 것처럼 믿으려 했다. 며칠이면 돌아올 것만 같았고 어딘가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 환상도 오래가지 않았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그녀의 발걸음 소리는 들려오지 않았고 집안은 점점 더 조용해져만 갔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숨소리마저 조심스러웠다. 내 이름은 윤상우. 올해 62이 되었고 대기업에서 정년을 앞둔 임원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살아간다. 누군가는 부러워하는 삶일지 모르지만 내게는 그저 공허한 수식어일 뿐이다. 화려한 직함도 퇴근 후 집에 들어서면 아무 소용이 없다. 현관문을 열면 어두운 거실이 나를 맞고 불 켜진 부엌도 없이 조용한 집안이 나를 감싼다. 이젠 그런 정적조차 익숙해졌다. 이 고요함 속에 내 감정도 함께 무뎌져 간다. 아내가 떠난 이후로 나는 하루하루를 기계처럼 살아가고 있다. 회사에서는 늘 깔끔한 수트 차림에 정확한 시간표. 하지만 그 이면에는 지독한 외로움이 숨어 있다. 딸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아들은 군대에 가 있다. 두 아이 모두 제 몫을 해내며 살아가고 있어서 다행이지만 그만큼 이 집안에 남겨진 건 나 혼자뿐이다. 예전에는 친구들과 저녁 약속도 자주 잡았고 가족 여행도 빠지지 않고 다녔지만 이젠 누군가와의 약속이 부담스럽기만 하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피하게 되고 주말에도 그저 소파에 앉아 시간을 보낸다. 어느새 나의 하루는 출근과 퇴근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그 사이에는 웃음도 눈물도 사라졌다. 회사 동기인 정민호는 요즘 들어 자주 내게 말을 건넨다. 상우야, 이러다 진짜 우울증 걸린다. 사람 좀 만나고 바람도 좀 쐬요. 그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안다. 나도 내가 점점 변해간다는 걸 느끼고 있다. 예전엔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던 내가 이젠 무표정한 얼굴로 엘리베이터에 오르고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로 출근하는데 만족하고 있다. 어느 날 아침 출근길 정민호가 작은 전단지 하나를 내밀었다. 묻지마 관광이라고 적힌 종이였다. 요즘 중년들 사이에서 인기 많대. 목적지도 모르고 그냥 하루 떠나는 거라는데 외롭지 않은 하루를 선물합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처음엔 그냥 웃어 넘겼다.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생각이 들었고 낯선 사람과 하루를 보내는 게 편할 리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날 밤 불 꺼진 거실에 앉아 차가운 찻잔을 들고 있을 때 그 문구가 다시 떠올랐다. 외롭지 않은 하루. 생각해보면 그게 얼마나 오랜만의 감정이던가. 하루만이라도 외롭지 않다면 그 하루가 나에게 작은 전환점이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 마음속에서 조용히 물음표가 생겨났다. 결국 나는 다음 날 조심스럽게 전화기를 들었다. 전단지에 적힌 번호를 누르며 망설였지만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나서 들려온 목소리는 의외로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네, 묻지마 관광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행사 신청하시겠습니까? 그 목소리에 나는 아주 작게 하지만 분명하게 대답했다. 네, 신청할게요. 토요일 아침 예정보다 일찍 눈을 떴다. 평소 같았으면 침대에서 뒹굴며 시간을 흘려보냈을 텐데 오늘은 이상하게 가슴 한구석이 조용히 뛰고 있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여행, 누구와 함께하게 될지도 알 수 없는 하루. 낯설고 어색한 일이지만 그만큼 궁금했다. 거울 앞에 서서 옷장을 열었다. 너무 격식 있는 정장도, 너무 가벼운 트레이닝복도 아닌 적당한 셔츠에 재킷을 걸쳤다. 마치 오래전 누군가와의 약속이라도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섰다. 지정된 집합 장소는 서울 시내의 한 대형 마트 앞 주차장이었다. 멀리서부터 3355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대부분 나와 비슷한 연배였고 그 중에는 단정하게 머리를 빗은 여성들도 보였다.
모두가 어딘가 조심스럽고도 설레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주최 측으로 보이는 스태프가 큰 목소리로 안내를 시작했다. 환영합니다. 오늘은 서로의 신상에 대해 묻지 않는 진짜 하루의 여행을 함께 하게 될 분들입니다. 버스에 탑승하기 전 파트너를 정해 드릴게요. 이름도 나이도 직업도 묻지 말고 그저 오늘 하루를 함께할 동행이라 생각해 주세요. 그 말에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오히려 그 단순한 규칙이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듯 했다. 그리고 그 순간 나의 파트너가 다가왔다. 세련된 원피스를 입은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 단정한 헤어스타일에 은은한 미소를 머금은 얼굴.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잘 부탁드릴게요. 저는 지희라고 불러주세요. 김지희. 그녀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처럼 자연스러웠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하면서도 따뜻했고 그 말투에는 상대방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었다. 버스에 올라 그녀는 창가에 앉았고 나는 그 옆자리에 조심스럽게 자리를 잡았다. 버스가 출발한 뒤에도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처음이신가 봐요. 좀 긴장하신 것 같아요. 내 친구가 추천해서 나왔는데 사실 이런 행사엔 익숙하지 않아서요. 저도요. 친구가 인생이 달라질 거라며 등 떠밀었어요.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 좀 떨렸는데 그래도 이렇게 말 걸어주셔서 고마워요. 그녀는 살짝 웃으며 말했다. 그 웃음소리에 나도 어깨에 걸쳐 있던 긴장을 살짝 내려놓을 수 있었다. 버스는 도심을 벗어나 고속도로에 접어들었고 창밖으로는 푸른 들판과 작은 마을들이 스쳐갔다. 그 풍경을 함께 바라보며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여행 이야기, 예전에 함께 다녀온 가족들과의 추억, 좋아하는 계절과 음식, 구체적인 신상은 말하지 않되 대화를 나누는 데 있어 그것은 전혀 걸림돌이 아니었다. 오히려 서로에 대해 더 알고 싶어지게 만드는 묘한 거리감이 이 짧은 하루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다. 어느새 버스 안은 웃음소리와 대화로 채워져 있었고 나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소리내어 웃고 있다는 사실에 스스로 놀라고 있었다. 생각해보면 아내가 떠난 뒤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누군가와 대화를 나눈 건 처음이었다. 그녀 역시 그런 말을 했다. 평소엔 이런 이야기 잘 안 하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말이 많아졌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에 나도 웃으며 대답했다. 저도요. 뭐랄까? 낯선 사람이니까 더 쉽게 말할 수 있는 걸까요? 김지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요. 어차피 내일이면 다시 만날 일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더 솔직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버스가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안내방송이 흘러나왔다. 작은 해변 마을. 바다가 보이는 한적한 곳이었다. 일행은 해변 근처의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한 후 자유시간을 가졌다. 김지희는 파도를 바라보며 말했다. 바다를 보면 마음이 정화되는 것 같아서 좋아해요. 같이 걸을래요? 우리는 모래사장을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누구와 사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디에 사는지, 그런 정보는 하나도 주고받지 않았지만 서로가 느끼는 외로움과 그 외로움에서 비롯된 따뜻함은 자연스럽게 공유되고 있었다. 모래를 밟는 소리와 파도 소리, 해가 바다 위에 반사되는 은빛 그림. 그 속에서 김지희와 나는 마치 오랜 친구처럼 편안했다.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이런 자리는 처음인데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아요. 그 말에 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나 역시 그렇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닷바람이 부드럽게 볼을 스치고 발밑에서는 모래가 서걱서걱 소리를 냈다. 김지희와 나는 해변을 따라 조용히 걸었다. 말이 많지도 않았고 굳이 말을 채우려 애쓰지도 않았다. 그저 서로의 존재만으로 충분한 어색하지 않은 침묵이 계속되었다. 그녀는 자주 바다를 보았다. 긴 머리를 하나로 묶은 그녀의 옆모습은 어딘가 쓸쓸했고 그 시선 너머에는 과거의 기억들이 잔잔히 출렁이고 있는 것 같았다. 바다를 보면 마음이 정화된다고 했던 그녀의 말이 떠올랐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도 이 바다처럼 고요한 듯 하면서도 깊고 무거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참을 걷다가 작은 카페에 들어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주한 채 앉아 있었다. 햇살은 유리창 너머로 부드럽게 쏟아졌고 그녀는 커피잔을 감싸 쥔 손으로 가만히 입꼬리를 올렸다. 혜준 씨는 결혼 생활 오래 하셨나 봐요. 그녀의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겼다. 예, 30년 가까이 함께 했어요. 아내가 떠난 건 3년 전인데 그 후로 시간이 참 느리게 가는 것 같아요. 제 대답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잔을 들어 올렸다. 그녀 역시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듯 했지만 끝내 말하지 않았다. 해가 지고 있었다. 버스는 일행을 데리고 근처 수산시장으로 이동했고 시장 안은 사람들로 푹 젖었지만 우리는 어느새 자연스럽게 둘만의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다. 저녁 식사는 단체로 횟집에서 진행되었다. 테이블에는 싱싱한 회와 해산물, 그리고 소주 몇 병이 놓여 있었고 서서히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과 열기가 더해졌다. 잔을 주고받으며 나눈 짧은 건배, 그 작은 유리잔이 오가는 동안 우리 사이의 벽도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다. 김지희는 술을 잘 못 마신다고 했지만 소주 반잔에 얼굴이 붉어지는 모습이 오히려 더 인간적으로 느껴졌다. 식사가 끝난 후에는 주최 측이 준비한 노래방 버스로 이동했다. 작은 무대와 조명이 설치된 버스 안은 순식간에 공연장이 되었다. 사람들은 돌아가며 노래를 불렀고 어색했던 공기도 점점 활기를 띠었다. 김지희에게 마이크가 돌아갔을 때 모두가 기대 없이 바라보았지만 첫 소절이 흘러나오자 분위기는 달라졌다. 거위의 꿈.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따뜻했으며 절제된 감정 속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버스 안은 조용해졌고 나는 그 노래를 듣는 동안 이유도 없이 목이 메었다. 그녀의 노래가 끝났을 때 박수가 터졌고 나 역시 진심 어린 박수를 보냈다. 자리로 돌아온 그녀는 쑥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오랜만에 노래를 불렀더니 손이 떨리네요. 제가 대답했다. 정말 좋았습니다. 감동적이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웃었고 그 웃음은 바다보다도 깊고 조용한 감정을 일으켰다. 노래방 시간이 끝나고 숙소로 향했다. 각자 1인실이 배정되었고 복도에서 인사를 하려는 순간 그녀가 조심스레 말했다. 아직 이야기 더 나눌래요? 로비에 작은 바가 있던데.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엔 무언가 간절함 같은 게 느껴졌다. 로비의 작은 바는 조용했고 우리는 와인을 한 병 시켜 두 잔을 나누어 따랐다. 잔을 돌리며 그녀는 말했다. 솔직히 말할게요. 저 외로워서 이런 행사에 나왔어요. 이렇게 말한 것도 처음이네요. 그 말에 나도 고백했다. 저도요. 아내를 잃고 나서 집이 너무 조용해졌어요. 그녀는 내 말을 조용히 듣고 있다가 내 손등 위에 가볍게 손을 얹었다. 그 온기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다. 우리는 와인을 조금씩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고 시간은 어느덧 자정을 넘어 있었다. 그녀가 말없이 내 옆으로 조금 다가왔고 자연스럽게 우리 어깨가 닿았다. 서로의 체온이 느껴졌고 그 감각은 말보다 솔직했다. 그리고 그녀가 말했다. 반 같이 쓸래요? 그냥 오늘만 외롭지 않게. 그 순간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숙소 프런트에서 열쇠를 받아 같이 엘리베이터를 탔고 방에 들어서자 그녀는 먼저 다가왔다. 그녀의 손이 내 얼굴을 쓰다듬었고 우리는 그날 밤 서로의 외로움을 녹이듯 조심스럽게 그러나 망설임 없이 서로를 안았다. 이름도 사는 곳도 아무것도 묻지 않은 채 단지 오늘 하루만의 위로로 남기로 약속했다. 그녀의 향기, 그 따뜻한 체온, 그 조용한 숨결은 내 마음속 어딘가에 작고 부드러운 불씨 하나를 지폈다.